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주말 토요일 연세대 시험을 칩니다. 일요일 성신여대 시험을 치죠.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질문들이 막 올라옵니다. 아, 이거 설명형인데 평가까지 해야 되나요? 이게 막 예시다만이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자 합니다. 자, 설명형과 평가형이 연세대와 경희대가 유독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거 정말 이제 난해한 문제가 되는데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설명은 분석, 해석, 분석하라, 해석하라 다 설명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판은 평가하라, 옹호하라, 이거 반박하라 전부 비판형에 해당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형은 이거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불일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치불일치 이런 점이 같다 이런 점이 다르다 이게 설명. 다음 비판은 야 원래 옳다 그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설명형은 담백한 사실만을 서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야 요건 다른 거야 이렇게 해야지. 설명형인데 평가를 넣으면 감점의 요소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이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학교 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와 경희대 학교 측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범주를 잘못 이해해서 그랬어요. 범주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는데요. 설명은 대상을 분명히 밝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이 평가형을 포함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 설명형 글이라고 따진다면 자 기준 제시문 야 이게 설명형 글이에요. 그러면 대상 자 제시문 가에서 다시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나를 설명하라 그랬어. 그럼 제시문 가가 설명형 글이고 제시문 나는 대상이에요. 대상 가가 설명의 기준 나가 설명의 대상. 그러면 설명의 기준인 가 글이 설명형 글이야. 그럼 이제 제시문 나의 대상의 의미관계, 의미나 사실관계를 담백하게 서술하면 돼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 막 견해와 주장 을 포함하고 있어. 이게 옳고 이게 바람직한 거야 하는 견해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제시문 나아가 대상이 되는 거니 그에 대해서 비판이나 옹호, 평가의 내용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연세대 논술에서 그래요. 연세대 논술에서 평가나 설명하라가 구분되어서 출제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분명히 대상의 옳고 그름, 나쁨, 가치 판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사실관계, 의미관계를 포함해서 기준되는 제시문이 평가적 성격, 비판적 성격까지 있다면 대상에 대해서 평가까지 나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면 청소년만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주의 차이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범주가 어떻게 되냐면 평가하라는 것은 이렇게 평가하라는 것은 비판 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좁아요. 근데 설명은 이 비판을 범주를 크게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형이 반드시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 문제만 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성격을 고려해서 사실관계의 범주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범주의 문제였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해서 뭐 설명하라 그러면 평가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왜? 기준되는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연세대의 경우 23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기출문제죠. 작년 기출문제인데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라고 했잖아. 설명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치 불일치 문제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정답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시문 나아가 순수기술과 응용기술을 구분해서 설명해요. 순수기술은 이런 거야, 응용기술은 이런 거야. 그런데 여기서 기술의 올바른 사용이 순수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술의 올바른 사용, 즉 의로운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의 그릇된 사용은 섣부른 응용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그릇된 사용으로 기준 제시문의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 이랬을 때 사실적 관점에서 가와 다에 언급한 기술 사용이 순수 기술에 해당하는지 응용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아, 이건 순수 기술이야? 이러면 응용 기술이야. 이렇게 찾아야 돼.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제시문 나아가 말이야. 딱 그릇된 기술과 올바른 기술로 딱 매듭짓고 있잖아. 그래서 제시문이 순수 기술과 응용 기술 중에 어떤 걸 옹호하는지를 파악해서 나의 관점에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 대학 측에서 예시답안은 발표하지 않았어. 하지만 대학 측에서 해설을 보면 비판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또 아래 1-2 문항에서는 평가라는 요구가 명시되어 있어. 1-1에서는 설명하라고 해놓고 1-2에서는 평가라고 돼 있어. 선생님 이건 다른 거잖아요. 1-1과 1-2는 다른 거지만 맥락에서 보면 비판적 관점에서 설명하라 이 말은 비판하라를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연세대가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연세대가 모호한 게 아니라 범주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다시 봐. 23학년도 기출문제 1-2번을 보면 지문 A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평가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럼 요거는 대상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고 설명에 머물 경우는 요건 감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게 범주가 다른 거야. 딱 비판하라, 평가하라 그랬을 때는 평가를 딱 해야 돼. 설명에 머물면 이 단계까지 못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경희대로 가볼게. 경희대 22학년도 기출문제 사회계열. 사회계열 특히 그래, 이게 사회계열이. 앞에 문제 1에서는 두 관점으로 분류 요약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은 1의 두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지, 자, 지지를 해야 돼. A를 지지하는지, B를 지지하는지. 자, 그 다음에 그 이유. 아, 나 A를 지지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자를 각각 평가하는 평가. 그러면 이게 사회계열의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야. 올해 기출도 그랬고, 모의논술도 그랬어. 모의논술도. 그러니까 22 기출도 그랬고, 23 기출도 그랬고, 23 모의도 그래. 맨날 똑같은 패턴이야, 얘네들이. 근데 참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면, 평가하라고 했잖아. 평가라고 해놓고는 대학 측 답안을 보면, 대학 측 이시 답안 보면 단순 설명에 그치고 있어. 야, 이거 참 나네. 평가라고 해놓고는 단순 설명을 해. 그럼 평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경희대가 답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사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이는 뭐뭐하는 가라 바의 관점에 대비된다. 이렇게 대비된다 하고 끝냈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사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라 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같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 자는 무엇을 강조한다. 이는 가라 바의 관점과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야, 이거 너무 대학적인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 대학은 평가의 내용으로 상통함, 상반됨, 상이함 이 정도로 지적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대학적 해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 이게 경희대 수준인 거야. 자, 관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토대로 평가적 내용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가하라고 했을 때 평가는 문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비된다 해서 나아가서 대비되니까 잘못됐다. 맥을 같이 하니까 옳다. 이거와 구별되니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 이렇게 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대학도 평가라는 문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여기 평가하는 것까지 가는 게 맞고 대학 측에서도 이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발을 좀 빼는 거야. 어떻게 빼느냐면 평가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대비된다, 맥을 같이 한다, 구별된다 이 정도만 써도 평가의 내용은 충분하다. 그런데 정확히 옳다 그러다까지 써주면 더 높이 평가하겠다라고 경희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연세대와 경희대의 공통점 뭘 해야 돼? 평가하라고 하면 평가를 하는 거야. 옳다 그러다. 설명하라고 하면 일치 불일치까지 가는 사실 단계, 의미 파악 단계까지는 가는 거지. 이게 기초지. 그런데 기준되는 제시문이 가치 평가를 담고 있어. 평가를 아예 담고 있어. 그다음 그에 따라서 설명을 해줄 때 평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연세대든 경희대든 그래요. 그리고 경희대는 평가라고 하면 대학 측 예시 답안이 설명에 거치더라도
일치한다, 상반된다, 대조된다 이렇게 그치더라도 여러분 그 단계보다 하나 더 나아가는 게 옳겠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까지 가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박 교수님이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형과 평가형을 구분하는 팁이야. 즉 범주의 문제였다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명쾌한 설명이 될까?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